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76회 광주 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조 의회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정순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광주시 북구의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임종구 의원 등 7명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광주시 북구의회 정회의 운영 등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영 예산안 등 2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2사항입니다. 포범식 의장님께서 2021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조 의회 사무국장 보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소재섭 의원, 양옥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소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오늘 본원에 마지막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문인 북구청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복매고 일곡 삼각동 출신 진보당의 소재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광주구치소 신축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초 법무부는 광주교도소 과밀화 해소 및 호남 지역의 미결 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해서 광주구치소 신축이 필요하다며 북구 일곡동 1-3 1원 국방부 소유 국유지 등 15만 6천 제곱미터의 연면적 36,686 제곱미터의 규모의 광주구치소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용 인원은 900명이고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6년간 총 사업비 1,19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10년도부터 광주구치소 신축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4년 9월에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접 승인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일곡동 일원의 구치소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광주시와 관련 업무 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서 국방부와는
국유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국방부에 해당 국유지 용도 폐지를 요청했고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관련 구치소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전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주민들 모르게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문인 북구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알고 있었다면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역 주민 모르게 추진을 하면서 신축 부지를 확정 짓고 난 후 신축 부지를 확정 짓고 난 후 법무부의 광주구치소 신축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법무부가 광주시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광주시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구치소 신축에 따른 긍정적인 지역 여론 조성을 해달라, 또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광주구치소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해당 그 구치소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운동시설을 조성해달라라고 하는 협조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는 거는 어이가 없습니다. 사전에 지역 주민 모르게 추진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또 그렇게 추진해 놓은 사업을 지역 여론이 혹여 반대 여론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긍정적인 지역 여론 조성과 대응을 요청을 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발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가 정부 혁신을 집권 초기 정부 혁신 과제를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정부 혁신의 핵심 내용은 참여였습니다. 국민 참여, 주민 참여, 이 참여를 통한 정부 혁신을 해내겠다, 지방정부 혁신을 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역 주민 모르게 광주구치소 신축 부지를 선정하고 그것에 따른 지역 주민의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광주시나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가지고 긍정적인 지역 여론을 만들어라,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 북구민을 무시하는 저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구치소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 주민이 반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무부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조 요청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이후 이미 신축 부지를 확정을 하고 예타 면제도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주시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법무부가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야죠. 뭐라 하시겠습니까? 광주구치소 들어오면 아파트값 찐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치소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운동시설 조성하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긍정적인 여론을 만드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일방적인 행정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그런 행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곡지구의 불법 매립 쓰레기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이 여론화하고 광주시의 거의 한 30여 년 전에 불법을 다시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는 이 불법 매립 쓰레기 문제를 광주시나 우리 북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지역 내에 여론을 조성을 합니다. 관변 조직을 동원해서 이거 파내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묵고 살자고. 겨우겨우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또 우리 북구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그때서야 정밀 환경 영향 조사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도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주구치소 신축 부지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불과 18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동의 동아파트와 불과 18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km 이내에는 초, 중, 고등학교 거의 한 10여 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협의도 없이 진행되는 광주구치소 신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께서도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당부드립니다. 우리 북구청장도 북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구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광주구치소 신축에 대한 우리 북구청장의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일방통행식 사업들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 특히 우리 북구에서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경청하는 방향으로 특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본 의원의 북구 의원 임기 동안에 마지막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게 8대가 지금 본회의를 마지막 회기 같습니다. 이렇게 오버반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부암 1, 2, 3동, 풍양도 문화도 소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옥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중흥 이동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범 중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구획하여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주차 분쟁을 방지 통행권을 확보하여 거리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처음 제도 시행 시 우리 구에서는 골목길 노상 적침을 없애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간 주차 시비를 방지하여 거주자들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직원 주차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실제 이 제도가 정상교대에 진입하려면 거주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업자를 실제 시행하기 전에는 거주자들에게 구두로만 협조를 받았지만 시범운행 기간은 실제 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인데 시범 운영 결과 매우 부적적이었습니다.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4개월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이 사업 구간을 돌아보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들은 거주자 우선 주차대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 현재 모습입니다. 주차면을 배정받은 주민들이 자신의 주차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상 적집을 다시
세워놓고 있어 거주자 우선 주차지를 운영하기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페인트 일부는 벌써 벗겨지면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려울 뿐더러 지저분한 구획선 골목에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바닥에 적어놓은 배정 차량 번호와 실제 주차된 차량 번호가 상이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부정 주차를 하소하기 위해 단속 요원 2명을 뽑아 운영하고 있다는데 과연 주민들이 협조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부정 주차 계도가 의미가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초 안전생활국장이 모 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는 지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이고 그간 무질서했던 이면 도로가 질서 정연해졌으며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골목의 노상 적침물 및 쓰레기 불법 투기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자화자찬하였습니다. 과연 국장이 현장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고 이런 글을 썼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여러 문제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한 이후에 엄연한 공공재로 이용되어야 하는 도로를 주민들이 자기 땅으로 인식하게 되어 사실상 이면도로에 사유화시키면서 오히려 이웃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시비가 붙어 폭행을 벌인 주민들이 법정에 서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면 우리 북구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장 시행 구간은 다른 곳도 아닌 우리 구청 앞입니다. 관공서 앞은 언제나 관공서를 찾는 주민들과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차량이 북적거립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북구청에서 사실상 방문객들의 주차장 역할을 해왔던 골목길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방문객들이 주차하는 것조차 막으면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도심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도 이런 제반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과연 행정에서는 이런 깊은 고민을 거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도 구청 베스트 시책으로 이 거주자 우선 주차지를 선정했고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사례집에도 현재 시범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대단히 좋은 성과를 보인 것처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련 민원을 확인해 보면 우리 지역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시행해달라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정작 우리 구에서는 사업 홍보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운영될지 고민은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범 운행 기간이 끝나면 실제 공유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주차면에 IoT 센서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만 들어보면 향후 발생할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범 운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사업을 과연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업 시행으로 수반되는 득과 실을 잘 따져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 구청장은 성과에 얽매여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옥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의원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전자의 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 임시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익 없습니까? 이익 없으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여건을 상정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구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과 생업을 양보해가며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고난과 역경의 길을 함께 헤쳐어 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연일 증가하던 오미크론 확산세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확산의 여파가 상당 기간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지켜왔던 방역 대응의 노력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액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지난 2월 확정된 정부 1차 추경과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7억 원으로 기정예산 9,560억 원 대비 5.03%인 4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가 481억 원이 증가한 9,914억 원이고 특별 회계는 변동 없이 12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381억 원, 지방교부세 41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순세계 잉여금 47억 원 등 총 4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반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64억 9천만 원, 자가검사 키트 한시 지원 10억 8천만 원,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추가전출금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더불어 나눔 행복 공동체 커뮤니티 센터 건립 7억 5천만 원, 도시재생 예비사업인 양산 골목 따순마을 만들기 1억 원과 으뜸 두일 행복마을 만들기 7,500만 원, 2022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연도 말 교부된 특별 교부세와 특별 교부금, 기타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89억 4천만 원, 보육거직원 인건비 지원 24억 7천만 원, 풍암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8억 원, 아동 복지교사 보존수당 2억 8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제언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범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는 하루빨리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4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면 바라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 정례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례회의 심의사항 중 제2차 정례회에 집중된 의사일정을 분산 운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삭제하고 제1차 정례회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제2차 정례회에 집중된 의사일정을 분산 운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 도모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준용 조문 정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의회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상의 효율성과 제도적 정치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 정례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회기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5명 이내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규정에 따라 2021년 회기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백순선 의원, 이한숙 공인회계사, 양검숙 세무사, 이완섭 전직 공무원 이상 4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된 4분을 2021년 회기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회기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백순선 의원, 이한숙, 양금숙, 이완섭 이상 4명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양일옥 의원과 임종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6일간 회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축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